요즘 세상은 확실히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보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주목받습니다. 예전처럼 성실함만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말을 잘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에너지와 관련된 방향성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사람의 기질과 운의 흐름을 십신이라는 구조로 해석합니다. 이 십신은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시대의 기운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전엔 정관의 시대였습니다. 규율과 위계, 복종과 책임이 중심이었고 가장 바람직한 사람상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정제의 시대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묵묵히 돈을 벌고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존경받았습니다. IMF 이후 삶의 양식이 흔들리며 감성과 자기 표현, 예술적 창조성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십신이 식신이고 이후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들리게 된 단어가 힐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또 다른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처럼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플랫폼이 일상이 되면서 우리는 상관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표현력, 말의 힘, 나만의 개성과 관점이 사람들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관 다음엔 어떤 기운이 시대를 이끌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비견과 겁재라고 생각합니다. 비견과 겁재는 나와 같은 기운입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방향을 가진 친구이고 겁재는 나와 같은 힘을 가졌지만 방향이 다른 경쟁자입니다. 이 두 기운은 공통적으로 수평적이고 연결 중심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소유보다 연결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더 잘 연결되어 있느냐가 경쟁력입니다. 이런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준 구조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작은 돈을 모아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구조. 이건 자본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으는 구조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도 도입되었고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비견, 겁재의 흐름이 시스템화된 대표 사례입니다. 공유경제라는 단어도 같은 시기에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유 중심 구조가 흔들리며 함께 쓰는 경제라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전후로 카쉐어링, 에어비앤비, 공유 오피스, 플랫폼 사업 등이 대중화되었고 공유라는 키워드가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차를 꼭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시간에만 빌려 타면 됩니다. 집도 꼭 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유 오피스나 단기 임대 주거 공간이 대안이 됩니다. 중고 거래, 공동 구매, 장보기 품앗이, 이 모든 것이 연결과 나눔의 구조입니다. 비견 겁재의 기운은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사람들과 김치를 함께 담그고 나누거나 품앗이를 하며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기는 것.
시간이 남는 사람은 아이를 돌봐주고 요리가 능숙한 사람은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더 연결되고 더 오래갑니다. 지금은 같이 가는 힘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비견겁제의 시대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무리, 같은 자원, 같은 레벨에서 함께 경쟁하고 함께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질투와 모방, 표절, 분열 같은 이면도 함께 자라납니다. 내가 가진 걸 누군가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관계의 피로. 이런 감정은 비견겁제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결하되 거리를 두고 나누되 무리하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하지만 나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 너무 밀착하지 않고 너무 고립되지도 않는 중간의 감각. 그것이 비견겁제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진 작은 자원을 누군가와 연결해 보세요. 내 시간, 내 정보, 내 공간, 내 경험을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뜨게 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마켓 운영자, 반찬가게, 공유창고 관리자, 중고 플랫폼 큐레이터, 장보기 대행, 동네 행사 기획자. 반려동물 산책, 아이 돌봄, 장난감 렌탈, 지식 큐레이션, 블로그 요약, 영상 편집 공유.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되고 대단한 스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연결되고 있느냐, 얼마나 순환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연결력. 노력보다 공감력. 그게 비견겁제 시대의 진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비견겁제의 흐름은 연애 방식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전처럼 한 사람이 리드하고 다른 사람은 맞춰주는 식의 관계보다는 서로의 삶과 시간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형 관계가 많아집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커플. 이런 구조가 훨씬 오래갑니다. 비견적 연애는 비슷한 성향, 비슷한 취미,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경쟁 없이 함께 크는 느낌이 중심이 됩니다. 반면 겁제적 연애는 비슷한 조건이지만 방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닮았지만 다르게 말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자극도 많지만 그만큼 강렬한 끌림도 존재합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가 성장하지 않으면 금방 뒤틀릴 수 있지만 잘 맞춰나가면 누구보다 강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지켜주고 이끄는 연애가 아니라 나란히 걷는 연애, 연결되는 연애가 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안에서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거리감이 중요해졌고 함께하면서도 서로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가 연애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조차도 소유가 아닌 순환. 함께 있음이 당연하지 않기에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연애.
비견 겁제의 시대는 그렇게 관계까지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